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이죠. 여기저기서 만개한 꽃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도 참 좋아집니다. 이렇게 바깥 활동하기 좋은 이 계절도 사실 건강해야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덕철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연은 늘 저희가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늘 기대가 되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이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응급을 요하는 질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교수님 강연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지럼증.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을 때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는 이것이 어지럽다고 그러면 뭐 체해서 그런 거 아닐까? 빈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아주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혹시 내가 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뇌졸중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또 과도하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냥 병원에 뛰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골든타임이라고 있잖아요. 병원에 한 서너 시간만 그 안에 달려가야지만 치료 효과가 좋은 이런 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어지럼증으로 환자분이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 의사도 굉장히 긴장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감별을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응급을 요하는 어떤 병은 뭐고 그렇지가 않은 거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기초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80% 정도는요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어지럼증이 지금 왜 생기는 건지 그 기전을 크게 조금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우리는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전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귀에서 하는 역할이 귀가 청력, 소리를 듣는 역할도 하지만요. 그 소리 듣는 달팽이관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 전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반고리관, 세 개의 반고리관. 그러니까 고리가 반만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세 개 있는 거예요. X축, Y축, Z축으로 있어가지고요. 이 안에 림프가 차 있고 그리고 전정기관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칼슘으로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림프가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가속도가 붙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곳이 전정기관인데요.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빙빙빙빙 돌면서 굉장히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이 한 40%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0%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대뇌, 두뇌로 가는 혈류 있잖아요. 혈액을 잘 심장이 공급을 해줘야지 대뇌 활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뇌 혈류가 부족해질 때 이때 어떤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득해지면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빙빙 도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요것을 한 25% 정도 되는 심장 질환이 있을 때는 맥박이 균일하게 뛰지 않을 때 갑자기 맥박이 뛰다가 좀 멈춰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서요. 주로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혈압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피가 아래로 쭉 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어지러움증이 느끼는 거고. 이런 경우가 이제 뇌혈류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뇌졸중. 뇌졸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여기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심장이 짜주질 못하고 혈압이 떨어진 건데 여긴 도로가 막힌 거예요. 도로가. 그래가지고 혈류가 갑자기 뇌 세포로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걸 갖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정신과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늘 어지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공황장애 뭔지 아시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은요. 호흡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호흡이 이렇게 쉬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가버리면 갑자기 어찌러찌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전부 다 합쳐서 이제 굉장히 서로 다른 원인들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일단 어지럼증이 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지럼증이 빙빙빙빙 도는 회전성이냐, 그렇지가 않고 그냥 아득하게 느껴지는 비회전성이냐, 이거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전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이석증. 이석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하늘이 빙빙빙빙 돌면서 토하고 뭐 그냥 굉장히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병들의 예후는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근데 아득해지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을 때는 뇌 혈류가 부족해졌다는 얘기니까요. 이 원인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지럼증이 잠깐 그러고 끝나버리느냐, 계속해서 어지럽냐, 잠깐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이석증인 경우고요. 지속적인 경우는 중추성이라고 해가지고 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지속적이겠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지럼증과 함께 동반되는 어떤 질환이 있는가? 우리는 뇌졸중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뇌졸중은 빨리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뇌졸중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갑자기 생겼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렇게 좀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신경학적인 증상도 따라올 때 얘기해요. 신경학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영어로 fast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거를 갖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대문자 fast, F-A-S-T. F는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감각이 좀 이상하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건 팔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감각이 이상하고 마비가 될 때, 그 다음에 S는요, fast에서 S는 스피치. 그래서 말이 어눌해질 때, 말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코카콜라라고 뭐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따라올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119 불러서 응급실 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병들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 감각이 이상해지고 팔이 좀 마비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라? 무조건 119 불러라. 그 뇌졸중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이거 가서 판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간 놓치면은 어떤 장애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기만 하면 요즘은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지럼증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이석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돌리거나 할 때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이것도 어느 쪽으로 도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회전이 오른쪽이냐 왜 왼쪽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장이 이상할 때는 갑자기 아득해지면서 이렇게 실신성 어지럼증이라고 그러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노인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좀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드렸으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중추성인지 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말초성인지, 말초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석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어지러운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 두 개는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추성에 대해서만 우선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추성은 지속 시간이 좀 길죠. 그 다음에 중추성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러면 잘 서 있지를 못하고요,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고 걸으려고 해도 좀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석증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도 일으켜 세우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토할 것 같이 어지러울 때요, 한번 가족이 그렇거나 내가 그렇고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이런 거와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이 시간을 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뇌신경 증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얼굴에 감각이 이상하고 마비 증상, 팔다리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질 때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청력하고 관계되는 거기에 전정기관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잘 안 들리거나 이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윙 소리 나고 이런 거하고 같이 와요. 이럴 때는 귀의 문제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알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응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질환하고 그렇지가 않은 질환을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질병이니까 뇌질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노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럴 때 패스트 증상이 나오면 얼른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암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아주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요, 암에 관련된 것은요, 지속적인데 자꾸 더 심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더 심해지고 구토가 이게 특징적이에요. 머리 아프고 이럴 때는 뇌암도 아닌가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질환에 관련된 것 중에서 편두통일 때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편두통일 때 어지럼증이 있는 거는 조금 젊은 나이에서 편두통이라는 건 머리 한쪽이 아픈 거잖아요. 이렇게 아프면서 갑자기 이런 분들은 그 눈에서 갑자기 섬광이 이렇게 탁 비친다고 얘기도 해요. 이렇게 섬광이 비치면서 어지럼증이 있으면 편두통하고 연결된 어지럼증이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도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뇌 안에 있는 거는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찰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이제는 좀 이석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굉장히 흔한 질병이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웠다가 자다가 새벽에 깼을 때, 그리고 이게 그 머리를 갖다가 돌리거나 위치를 바꿨을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심하게 어지러움증이 있는 거고, 이석증이 한번 있으면 재발하기가 쉬워요.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세반고리관 여기를 갖다가 물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림프가 위치가 달라져야지 이동을 하면서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그 물에다가 돌 딱 던졌을 때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이러니까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이게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이 이석증도 좀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한 90% 이상이 이렇게 중요한 병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냥 증상만 그렇게 있는 거고, 이석증을 치료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돌덩이 칼슘이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지는데, 당장 그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럴 때 병원을 가면은요, 이석 치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을 제 위치로 이렇게 돌려놓는 어떤 그런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금방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뇌를 부딪혔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잘 오게 되죠. 뭐 이런 어떤 증상들, 이런
이석증을 잘 일으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하고 건강한 식사를 잘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재발하는 것도 훨씬 더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의 문제가 이 이석증은 아니면서 어지럼증이 있고 이것이 좀 오래가는 병들이 있는데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니에르병. 요거는 조금 어지러움증이 더 심하면서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도 않고 이명도 잘 들리고 이런 경우예요. 이것은 한 30분 이상씩 이렇게 오래 지속됩니다. 이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조금 약을 좀 쓰고 치료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주치의하고 상담을 좀 하는 것이 좋겠고,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면서 더 오래 가는 거가 전정신경염이라고 해서 제가 전정기관 말씀드렸잖아요. 달팽이관 옆에 바로 균형을 잡는 여기에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 대개는 바이러스 감염이 걸렸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전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주까지 이렇게 어지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중추성, 말초성 이렇게 나눴죠. 이 말초성, 주로 귀에 있는 구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생명하고 생명이 위험한 그런 경우는 없다. 중추성만 잘 구분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립성 저혈압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예요. 대개 약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뇨제를 쓰고 있다든지 혈관 확장제를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자율신경이 말이죠, 혈관을 짜주면서 뇌로 혈류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약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잘 있는 분들은 사실 집에서도 한번 혈압을 체킹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누워서 한번 잽니다. 누워서 한번 재고 일어선 다음에 3분 이내에 다시 한번 혈압을 재요. 그래가지고 누운 상태하고 일어선 상태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있죠. 높은 혈압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더 아래 거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기립성 저혈압에 체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우신 분들은 집에서 누워서 한번 혈압을 재보고 일어서서 한번 재본 다음에 그 차이가 수축기 20, 이완기 10이 나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런 경우에는 좀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잘 해주시고, 자율신경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진 않으니까요. 일어설 때 천천히 일어서는 걸 갖다가 잘 교육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노인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다가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꽝 쓰러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상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몇 달간 굉장히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좀 체질이 있으신 분들은요, 잘 조심해서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연령별로 어지럼증이 원인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뇌졸중, 중추신경은 아무래도 노년층일 때 가장 이렇게 많겠죠.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 노년층이 아닌 성인층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심리적인 어지럼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있는 어지럼증, 그 다음에 이석증, 그 다음에 편두통 어지럼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이럴 때는 편두통에 관련된 어지럼증이 많아요. 편두통에 관련된 어지럼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어지럼증의 증상을 볼 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중추신경에 관련된 그런 어떤 중요한 병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다뤄야 된다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제 어지럼증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지럼증은 빈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건 너무 가벼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빈혈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지럼증보다는 좀 숨이 찬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와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줘, 운반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지럽다, 빈혈약 먹으면 된다, 철분 먹는다,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잘못된 그런 일입니다.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왜 오냐? 좀 허해서 그렇다. 내가 약해졌구나. 그래서 몸보신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 원인을 잘 구분하지 않는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는 오해와 진실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지럼증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이석증의 경우는 이비인후과 가면은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뇌졸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신의학적인 문제는 상담을 통해서 잘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잘 기르시면서 갑자기 사고가 되는 걸, 사고가 일어나는 걸 갖다 막아야겠죠. 자, 이와 같이 어지럼증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알아서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연에서요, 어지럼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분명한 확실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어지럼증 중에요, 이석증이 자꾸 재발하기 쉽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원인일 때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80% 정도는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잘 치료하면은요, 훨씬 더 회복이 빨리 되기 때문에요. 뭐 고질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100세 인생의 단골 질문이죠. 오늘 강연 중에서도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 알려주신다면 어떤 거 고르주시겠어요? 네,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응급을 요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패스트, 얼굴, 팔, 그다음에 말이 이상해지면 얼른 응급실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패스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움은 사실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듣고 생각한 게 절대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청자 여러분 본인 혹은 가족 중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교수님 강연을 바탕으로 잘 점검을 해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화요일 강연 벌써 기대가 되는데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에는요, 변비, 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건강을 챙기는 생활 습관 짚어주신다고 하시네요. 다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